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지도사 2급 필기 한국체육사 D30 합격 온라인 스터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에서는 두 권의 책으로 저희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추려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파이널 실전 봉투 모의고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2024년 기출문제를 조금 더 변형시켜서 한 번 더 풀어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 이론마다의 실전 모의고사를 4회가 수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따라서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또는 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10가지의 문제를 한번 추려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체육사 연구의 영역과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결국 체육사는 단순히 스포츠의 역사만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체육의 변화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자, 이 문제는 체육사 연구의 중요 영역과 방법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정답을 살펴보면 정답은 4번 시대적, 지역적 연구 영역은 특정 시대나 지역을 한정하여 체육사의 문화적, 정치적 맥락을 탐구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라고 설명한 것이 정답입니다. 결국 체육사의 연구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시대적, 지역적 연구라고 하는 것은 특정 시대나 지역에 국한하여 체육의 발전과 사회적 변화를 분석하는 것. 그리고 개별적 특수적 연구는 특정 사건과 스포츠 종목, 그리고 인물 등에 집중하는 연구. 그 다음에 해석적 연구는 과거의 체육 사실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연구이고요. 그리고 스포츠와 단체의 연구는 스포츠 조직 및 정책 변화를 연구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오답을 좀 살펴보면은 1번 개별적 특수적 연구 영역은 특정 사건이나 인물의 중심으로 연구를 하지만 전체 시대를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2번 해석적 연구는 과거의 사실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결국 단순한 사실 규명과는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번 스포츠와 단체의 연구는 스포츠 정책과 조직의 변화를 연구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2번입니다. 화랑도 체육의 기본 윤리인 세속 5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세속 5개는 신라 화랑도에 강조한 5가지 윤리 규범이고요. 자, 이 문제는 세속 5개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라 화랑도의 체육적 가치와 관련된 요소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점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결국 정답부터 살펴보면 정답은 3번 사친이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에서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않는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결국 오답입니다. 자, 올바른 의미는 부모를 섬길 때 효도를 실천해야 한다라는 세속 5개 5가지 덕목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적인 의미는 모두 정답이다, 맞는 답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자, 보기에서 설명하는 개념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자, 보기를 살펴보면 결국 광복 이후 한국 체육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체육 사상 중에 하나인 엘리트주의를 묻는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정답은 2번 엘리트주의이고요. 자, 엘리트주의는 우수 선수를 집중 육성하여 국가 위상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스포츠 대중화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체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답인 나머지 3가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건민주의는 체육을 통해 국민성을 강화하는 사상이고요.
3번 대중주의는 누구나 쉽게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사상. 국가주의는 체육과 스포츠를 통해 국력을 강화하려는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하기 위해 국가대표 선수들을 체계적으로 훈련을 시키는 것을 결국 엘리트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4번입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삼국시대의 민속 스포츠를 바르게 연결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삼국시대에서 유행했던 전통 스포츠와 놀이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대표적인 민속 스포츠의 특징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문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 석전과 마상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석전은 돌을 던지며 대결하는 전투형 놀이이고 마상제는 말 위에서 묘기를 펼치는 활동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답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판이는 널판을 이용해서 놀이를 하는 것이고요. 격구는 말 위에서 공을 치는 스포츠. 그리고 방응은 매 사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축구는 공을 발로 차는 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오늘날의 야구나 핸드볼 경기와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상제는 현대의 승마 경기와 유사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5번 문제입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조선시대의 사상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기를 살펴보면 결국 정조시대의 체육 정책과 관련된 문무겸전 사상을 묻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는데요. 정답은 그래서 4번 문무겸전입니다. 문무겸전은 문과 무를 균형 있게 갖춘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철학으로 조선 후기 정조가 강조한 체육 사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답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병학통은 병법과 군사법을 종합한 병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번 무예도보 통지는 정조 때 무예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병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3번의 병전은 군사 관련 법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번입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박정희 정권기의 체육 정책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박정희 정권 시기에 시행된 체육 정책 중에 청소년들의 기초 체력 향상을 목표로 한 제도를 묻고 있습니다. 1970년대 체육 정책의 주요 목표와 시행된 정책을 구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고요. 결국 박정희 정권이 체육을 국가 발전과 연계하여 활용한 방식을 이해하는 것을 유도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 체력장 제도 시행입니다. 체력장 제도는 1972년부터 시행되었고 전국의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체력 검사를 실시하여 기초 체력을 강화하고 국가 경제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력장 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학생들의 체력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체제를 구축한 것이고요. 또한 국민의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 차원의 개입이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규칙적인 생활, 신체 활동을 장려하는 제도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 국민재건체조 개정은 1961년 체육활동을 대중화하기 위해 도입된 국가주도 체조 운동인데요. 체력평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3번 체육진흥법 제정은 1962년에 체육 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법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4번의 사회체육진흥계획 시행은 1980년대 이후에 직장 및 지역사회 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다 라고 할 수 있어서 결국 보기와 같은 정답은 1번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7번입니다. 자, 보기에서 설명하는 동계올림픽 대회를 가장 적절하게 고른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대한민국이 동계 스포츠 강국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된 첫 동계올림픽 금메달이 나온 대회를 묻고 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동계올림픽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기와 같이 정답은 2번 1992년 알베르빌 동계올림픽입니다. 대한민국은 1992년 프랑스 알베르빌 동계올림픽에서 쇼트트랙 남자 1000m 종목에서 김기훈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여서 결국 첫 동계올림픽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자, 이 성과를 계기로 대한민국은 쇼트트랙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8번입니다. 보기에 기역과 니은에 들어간 용어로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일제강점기 동안 운동회가 한국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묻는 문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일제강점기 체육이 단순한 신체 활동뿐만 아니라 민족주의의 감정을 표출하는 수단이었던 점을 이해하도록 유도하는 문제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학교와 독립의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일제강점기 동안 운동회는 단순한 체육 행사가 아니라 민족주의 감정을 고취하는 장이었습니다. 자, 학교에서 학생들이 체육 활동을 통해 독립의 의지를 드러냈으며 민족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답은 9번입니다. 자, 일제강점기 체육 통제기에 체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일제강점기 후반부에서 시작되는 체육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묻는 문제고요. 전쟁 수행을 위한 군국주의의 체육 정책의 특징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1번. 태평양 전쟁 이후 체육이 군국주의 체육으로 변화하여 체력장 제도가 도입되었다가 정답입니다. 1941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면서 일본은 한국에게 군국주의 체육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체력장 제도를 도입하였고 전쟁 수행을 위한 체력 단련을 강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10번입니다. 보기에서 2000년대 한국 체육사의 주요 사건과 해당 연도가 바르게 연결된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2000년대 한국 체육사의 주요 사건이 발생한 연도를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자, 2000년대 이후 한국 체육사의 중요한 사건과 해당 연도를 구별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답은 1번 2011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지 확정, 2002년 한국 월드컵 개최,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태권도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이 사건의 나열이 정답입니다. 네, 다음은 우리 기존 기본서, 단기 기본서에서 나온 핵심 문제 10가지를 토대로 한 번 더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도 과연 어떤 출제자의 의도가 있는가 또는 핵심 키워드가 어떤 것인가를 명확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보기의 내용은 체육사의 정의입니다. 자, 빈칸에 들어가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자, 이 문제처럼 체육사는 단순히 스포츠 역사만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 활동이 인류 문화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왔는지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자, 이 문제는 체육사의 정의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답은 3번. 인간이 수행해온 신체 활동의 역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체육사는 인류가 시대별로 수행한 신체 활동과 그것이 사회, 문화적으로 미친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오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체육의 현대적 발전 과정은 체육사는 현대뿐만 아니라 고대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스포츠 활동을 포함된 개념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답이고요. 자, 2번 스포츠 이론과 실천의 연관성은 체육사는 단순히 스포츠 이론과 실천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 활동 전반을 다루는 문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4번 스포츠와 정치의 관계는 체육사는 정치뿐만 아니라 문화, 사회, 경제적인 요소까지 모두 포괄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은 12번입니다. 자, 체육사의 연구 영역 중에 세계사적 연구에서 다루는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체육사의 연구 방법 중에 세계사적 연구가 다루는 문제를 묻는 것이고요. 결국 세계사적 연구가 특정 시대나 지역을 넘어 전 세계적인 체육 발전 과정을 연구하는 방법임을 이해하도록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의 정답은 2번 전 시대의 지역의 통합 연구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세계사적인 연구는 특정 시대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시대와 지역을 통합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오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특정 시대의 체육사라는 의미는 특정 시대만을 연구하는 것은 결국 시대사적 연구이지 세계사적 연구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3번 특정 지역의 전통 체육은 특정 지역만을 연구하는 것으로 이는 지역사적 연구다라고 할 수 있고요. 4번 현대 스포츠와 체육의 관계는 현대 스포츠에만 집중하는 것은 결국 현대사적 연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3번 문제입니다. 자, 조선시대 궁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고요. 자, 이 문제는 조선시대의 궁술이 단순한 전투기술뿐만 아니라 교육과 도덕적 수양을 수단이었다는 점을 이해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조선시대의 궁술은 군사훈련의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묵과 시험의 필수적인 과목으로 지정되어서 무인의 기본 자질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1번은 문과시험의 필수 과목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정답은 1번 문과시험의 필수 과목, 이게 오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 또한 궁술은 단순한 무예를 넘어서 심신수련을 위한 학사 사상을 강조하고 정신적 수양과 연계되어 있죠. 그리고 조선시대 유교적 교육에서 궁술은 유예의 하나로 인간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단순한 무예 기술을 넘어서 인간의 도덕성과 정신적 수양을 위한 수단으로 궁술이 여겨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전쟁 기술에서 스포츠 발전으로 궁술이 발전을 하였고요. 일종의 게임으로 면모하였습니다. 따라서 궁술 대회는 기술을 겨루는 스포츠적 성격을 띠고도 있습니다. 다음은 14번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 체육의 주요 변화와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일제강점기 체육이 군사적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를 평가, 비교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항입니다. 먼저 정답을 살펴보면 정답은 1번 체육의 군사적 성격 강화입니다. 자, 일제는 체육을 일본 군국주의 이념 전파의 수단으로 활용하였고요. 그리고 체육 교육은 군사훈련 중심으로 개편되었고 한국인들은 체력 단련을 통해서 일본의 전쟁의 수행을 돕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1번의 정답이 옳은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오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유의와 오락 위주의 교육이었다라는 사실은 결국 군사 중심 체육으로 개편되었고 체육을 통한 오락 기능은 축소되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고요. 자, 3번 스포츠 교과 과정 폐지는
자, 스포츠 교과 과정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결국 일본식 군사 체육 교육으로 변경되었다라는 설명이 옳은 설명입니다. 4번 전통 체육에 대한 부활은 결국 일제는 한국의 전통 체육을 결국 억제하였고요. 일본식 교육을 강요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답은 15번 문제입니다. 삼국시대의 체육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항이고요. 삼국시대 체육 활동의 신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었나 이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문제로서 결국 정답은 3번 씨름, 격구 등은 귀족 사회에서만 행해졌다가 틀린 오답이다, 잘못된 설명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씨름은 귀족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에게도 널리 행해졌고요. 격구는 주로 귀족 계층이 유행이었지만 씨름이라고 하는 종목은 민속놀이로서 신분과 관계없이 널리 행해졌던 체육 활동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6번입니다. 자, 한국이 처음 독자적으로 참가한 올림픽 대회는 무엇인가를 묻는 문항입니다. 자, 한국이 일본의 지배를 벗어난 후에 독자적으로 올림픽에 참가한 첫 대회가 언제인지, 그리고 스포츠를 통한 국제대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문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 1948년 런던 올림픽입니다. 1948년 런던 올림픽은 대한민국에서 독립국으로서 처음 참가한 올림픽이었고요. 태극기를 달고 출전한 첫 대회이자 스포츠 외교의 시작점이 된 중요한 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마라톤에서는 서윤복 선수가 보스턴 마라톤에서 앞서 우승을 하면서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의 존재를 널리 알리게 된 계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자, 이승만 정권기의 스포츠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이승만 정권기의 체육과 스포츠 정책이 어떻게 운영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 1공화국 시기에는 뚜렷한 스포츠 진흥 정책이 마련되어 스포츠 체육이 국가적으로 활성화되었다가 틀린 오답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승만 정부 결국 제1공화국에서는 스포츠 진흥 정책이 매우 미흡했습니다. 자, 이 이유로서는 체육 정책보다는 해당 정부에서는 반공주의와 정치적 안정에 초점을 맞춘 시기였기 때문에 체육이 국가적 차원에서 발전하기는 어려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제1공화국 시기 뚜렷한 스포츠 정책이 마련되었다, 활성화가 되었다 라는 의미가 틀린 오답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18번입니다. 고종이 반포한 교육 입국 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1985년 고종이 반포한 교육 입국 조서에서 체육 교육과 관련하여 어떤 내용이 담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다. 그래서 근대적 체육 교육이 강조된 시점에서 명확히 이를 이해하고 있는가를 유도하고 있는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을 먼저 살펴보면 4번 체육 및 예체능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체육 교사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는 말이 오답입니다. 교육 입국 조서는 체육을 강조는 하고 있지만 체육 교사 양성보다는 국가 발전을 위한 교육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오답은 4번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적인 1번과 2번, 3번은 결국 우리가 교육 입국 조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근대 교육 체계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고 덕양, 체양, 지양을 강조하고 있는 삼양을 강조하고 있다는 의미로서 우리가 교육 입국 조서를 설명하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19번입니다. 자, 보기에서 설명하는 고려시대의 체육 활동으로 옳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고려시대의 군사훈련과 귀족 스포츠로서 활용되고 있는 체육 활동이 무엇인가를 묻는 문제이고요. 체육이 단순한 오락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군사적 훈련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답은 2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격구입니다. 격구는 말 위에서 공을 치는 스포츠로 군사훈련의 일환으로 활용되고 되었습니다. 자, 고려시대에는 무인들이 군사훈련의 한 형태로 격구를 연마했고 동시에 귀족사회에서 여가 스포츠로도 즐겼습니다. 그렇다면 오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씨름은 고려시대 민속놀이였지만 결국 군사훈련보다는 민간 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었고요. 3번의 추천은 말타기 훈련을 의미하지만 공을 치는 스포츠는 아니었습니다. 4번의 석전은 고려시대에도 행해졌지만 돌을 던지는 경기로서 기마훈련과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격구는 오늘날의 폴로와 유사하고 고려시대의 무인들이 전쟁을 대비해서 훈련으로 즐겼던 스포츠다라고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0번입니다. 자, 삼국시대의 신체관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삼국시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신체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고요. 삼국시대 사람들이 신체적 강인함을 지도자의 필수 조건으로 여겼다는 점을 알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결국 정답은 1번 신체적 강함입니다. 삼국시대에는 전쟁이 잦았기 때문에 신체적 강함이 지도자의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화랑도, 경당 등에서 체육이 강조된 이유는 결국 전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선적인 것들은 1번 정답 신체적 강함이고요. 2번 또는 3번, 4번은 체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신체적 강함과는 무관하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에는 스포츠 한국체육사 20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체육사는 단순히 암기 과목을 떠나서 그 하나에 해당 단어, 키워드를 언제 이게 발현되었고 언제 이것이 강조되었는가, 그리고 그게 강조되었으면 어떤 의미로 이것들을 시행했는가에 대한 것들을 순서대로 외워주심 또는 알고 계심이 중요한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시간 동안 각 시대별로 어떤 특징들과 어떤 키워드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조금 더 반복적으로 살펴보심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은 시간까지 화이팅 하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